저는 한번 했어. 그 다시 해요. 좀 있어요. 일단 그냥 해줬어. 근데 그런 이게 사실 19,000원이니까 한 달 해봐야. 12개월이 19,000원이면 한 달에 뭐 해봐야 뭐 얼만데. 2,000원도 안 해요. 몰랐어요. 어?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해가지고. 아 그래. 슬프네. 아 슬프고. 아니 근데 사실 12개월 끊으면 한 달에 2,000원도 안 하는데? 뭐 하루에 100원도 안 하는 건데? 안 해줬어. 엄마가 안 해줬어? 네. 그럴 수 있지. 자, 우리가 부등식을 설명을 할 건데, 자, 부등식을 할 때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것부터 좀 복습을 좀 하긴 해요. 그래서 그걸 앞에 좀 개념을 적어놨는데, 물어볼게요. 부등식 일단 기본적으로 할 줄 알잖아. 어떻게 되는 거지? 그, 교재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개념 적어놓은 거 보시면, 이거 뭔가, 내 거 왜 출력이 이렇게 잘못돼 있냐? 첫 번째 거 어디 갔어? 아씨, 잠깐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앞에 페이지가. 그치? 아, 맨 앞에 거 사라졌다. 이건 교재에 있어. 교재에 보면 돼. 내가 이거는 그 파일 PDF는 제대로 줄게. 알겠죠? 일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씨, 이게 앞에 이 잘못 들어간 줄 알았나? 수정해야 돼. 번복. 그거 번복이야. 27쪽에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할 건데, 봐봐요. 자, 기본 개념 적어놓은 거 좀 보고 설명할게요. 이거 보시면은 교재 27쪽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중학교 때 배운 거야. 그래서 1번 봐봐. 1번 기본 성질.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다가 전제예요. 알겠죠? 네.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고 연속으로 C보다 더 크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안 돼. 되고 그래서 중간에 생략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건 알 거 아니야. 알고 있는 거지 이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르겠어요, 저게. 아니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냐 작냐고. 예스. 이걸 뭘 진정해. 자, 두 번째. A가 B보다 크다고 돼 있을 때 양면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그 안 바뀌죠. 곱하면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리고 3번 곱하기를 하는데 양수인 경우라고 치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안 바뀌고 나누기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4번 만일에 음수면 어떻게 된다? 더하기 빼기는 음수도 상관없지. 근데 나누기는 어떻게 된다고?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했지. 아, 그 머리 꼴 보기 싫다. 좀 그러지 마라. 왜 머리를 쥐어 뜯고 앉았냐. 항상 말고 진짜. 자, 아무튼 그래서 요렇게 그 기본적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저 오른쪽 그림 있는 거 저거는 뭐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아직 몰라도 돼. 솔직히 저거 몰라도 부풀진 않으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1차 부등식을 배웠어 중학교 때. 맞아 아니야? 물어보자. 간단한 얘기야. 2번에 있는 얘기가. 자, 3x-4가 6보다 큽니다. 이런 1차 부등식이 있대. 재훈아 봐봐. 이 1차 부등식 풀면 어떻게 풀어? 4를 넘기고 10. 3으로 나누겠지? 3분의 10. 그래서 x가 3분의 12. 3분의 10보다 그다. 크다라고 나오겠지. 이걸 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야. 이게 사실 이 개념은 선생님 나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라고 화내도 될 만한 내용인 거야. 처음에 써 있는 내용은 맞지? 자, 근데 이런 걸 중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 여기서 특수회를 배웠어. 특수회. 기억나? 어떤 경우가 특수회죠? 예를 들어 지금 봐봐봐. 자, ax 플러스 b가 ax가 그냥 정리해서 자, ax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 보통 a가 0이 아니면 특수회가 안 나와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1번 a가 0보다 크면 x는 그냥 a분의 b보다 큰 거야. 맞지? 2번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x는 부등호 방향 바꿔서 a분의 b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럼 특수회라고 말하는 상황은 언제인 거야? 3번 a가 얼마일 때? 0일 때야. 자,
자, 만일에 A가 0이야. 그러면 내가 X에 뭘 넣든 간에 좌변은 뭘로 고정돼? 0으로 고정이 돼. 그러면 여기서 상황이 두 가지가 돼요. 만일 B가 0보다 작은 음수값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렇게 된 거지. 0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거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재훈아. 시각 공격하지 말고 빨리 머리를 좀 넘기고. 자, 이거 해가 어떻게 돼? 아니 용이 뭐 하는 거예요? A가 0이라고. 이 A가 0. 그래서 그냥 이거 봐.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라는 1차 부등식이 있대. 그럼 이거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졸라 많은 거 아니에요? 그쵸.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하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지.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뭐 선행할 때 부정이라는 말로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실제로 저 서답형 쓸 때 서답형 1번 풀 때 씨발 뭐야 해가지고 그냥 욕하지 안 말고. 다 풀었더니 해가 무수히 많다 나왔어요. 아, 그래. 그 다음 반대로 이 B가 0 이상이 돼서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X에 뭘 넣든 간에 좌변이 0인데 1보다 클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걸 뭐라고 했어? 해가 없다라고 해서 요거를 불능인가? 요렇게 옛날 선생님한테 배우면 이렇게 이런 말을 배워요. 되게 옛날 얘기지. 요즘에 이런 단어 안 쓰거든 잘. 부정은 여전히 쓰지. 아까 부정방정식도 이 표현이잖아. 아까 부정방정식 할 때 부정도 못 구한다 부정이 아니라 사실은 정의를 내릴 수 없을 만큼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야. 왜냐하면 아까 봤잖아. 예를 들어 그냥 쉽게 봐봐. x 더하기 y가 3이다야. 근데 이게 아무 제약 조건 없으면 엄청 많죠. 근데 이게 자연수가 되면 2, 1, 1, 2 두 개밖에 없는 거고. 맞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제약이 걸리는 거거든. 그래서 부정 방정식도 사실은 그거야. 원래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부정은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거니까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게 마치 이런 거지. 재훈아 오늘 보충 몇 시까지 올래? 새벽 00시부터 밤 24시 중에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개소리죠.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치? 정의 내릴 수 없대. 돌아버립니다. 아니 딱 정해줘야지 뭘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 좀 모른다고 했죠. 그치.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딱 시간을 맞춰줘야지. 안 되거나 되거나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된다고. 보통 약속을 잡으려면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쵸. 인간 생활이 그렇죠. 자, 다음 이런 얘기들을 중학교 때 했어. 맞아 아니야? 야, 이거 2학년 때쯤 했나요? 이거 기억이 막 가물가물한데 2학년도 아니고 1학년인가? 막 이렇게 언제지 이걸 배우는 게? 아무튼 그런 걸 배워요.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나는 너무 옛날에 가르쳐서 기억도 안 나. 자, 근데 그러면 저거는 중학교 때 배운 거야. 그럼 고등학교 와서는 1차 부등식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고등학교에서 하는 1차 부등식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연립부등식을 할 거예요. 이 연립부등식도 중학교 때 한 번 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안 했을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먼저 할 겁니다. 언제? 1차 부등식에서. 이거 하나 할 거고, 그 다음 2번은 뭘까요?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은 쉬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각각 구해서 연립하면 돼. 그래서 이건 되게 쉽고, 이거 되게 쉬워요. 해보면. 그 다음 2번이 뭐냐면 이 연립도 너무 쉽다 보니까 거기에 살을 하나 더 붙이는, 그러니까 내용을 하나 더 심한 내용을 붙여. DLC를 하나 붙인다고. 하나 더 구매한다고. DLC요? DLC 하나 더 구매하는 거야. 자, 어떤 DLC를 구매하느냐? 드래그마터. 절대값 DLC를 구매한다. 환불하고 싶어요. 저 이거 안 살래요. 이 얘기 하고 싶은데. 진짜? 저 이거 환불 안 되나요? 환불이 안 돼요. 네, 절대값 DLC를 사셔야 됩니다. 자, 절대값 DLC를 살 거야. 알겠지? 자, 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요걸 1차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2차로 넘어갈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사실 얘는 쉽거든. 그나마 얘가 어렵고. 근데 이거 둘 다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연립부등식부터 할게요. 자, 연립부등식 관련된 거는 연립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2차 방정식 연립 같은 거 하면 되게 어려워 보였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상대적으로 부등식은 연립이 쉬워요. 왜냐하면 부등식은 그냥 각각 구해서 합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교재에 있는 문자 5페이지 보시면은 연립부등식을 풀라고 그냥 교과서에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처음 교과서에서 배우는 부등식 내용이 1차
건데 복습하면서 답답을 풀고 그걸 연립하는 건 이제 올라와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재훈아 이거 되게 쉬운 거야 제대로만 들으면. 목이 좀 이렇게. 자 한번 보자. 일단 이건 어떻게 돼? 암산돼야 되잖아. 암산하면 이거 x가 얼마야? 5. x가 5보다 작다지. 네. 요거 암산하면? 암산해봐 빨리. 1보다 작고 나왔다. x가? 네. 어? 아, 이거 마이너스야? 쓸때 잘못 썼구나. 뭐야? 1, 3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x가? 3보다 작고 나왔다. 아, 네, 3보다 작고 나왔다. 3보다 작거나 같다지. 네. 맞아? 맞아요. 자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같은 방향이긴 한데 이렇게 됐어. 그럼 연립하면 어떻게 돼? X가 3보다 작구나. 그치. 왜 그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거의 했단 얘기야. 근데 지금 이게 보통 보면은 2차 방정식도 그렇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거 많이 하는 새로 배우는 거지만 근의 공식 같은 거 사실 했던 건데 또 한 번 더 하지. 착해. 고등학교 수학이 착하다니까? 야, 이 정도도 모를까? 아니야, 얘는 이 정도도 모를 거야.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중학교 때 거, 야, 중학교 때 공부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준다니까? 그래서 봐봐요. 이거 두 개 연립하면 하나는 5보다 작다. 수직선 표현하는 거 말지. 어떻게 표현해? 5면 포함을 하면 색칠을 하고 네. 5를 포함하지 않으면 구멍을 뚫어 놓죠. 그리고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맞아? 그리고 나서 요거 3보다 작거나 같다는 3을 포함하니까 색칠을 하고 요렇게 자 높이를 다르게 긋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 둘을 연립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요 두 가지 선을 다 지나가는 영역을 색칠하는 겁니다. 여기 정답으로 보는 거지. 공통해를 구하는 거니까 둘 다 만족하는 걸 구하는 거야. 그럼 정답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다. 이렇게 푸는 게 연립부등식인데 사실 선생님 이거 할 줄 알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할 줄 압니다. 이거 아직 못할 기가 없어요. 이거 중학교 때 팽자팽자 노는 놈 아니면 할 줄 압니다. 나는 몰랐다 손? 난 할 줄 모른다 손? 그렇지. 그럼 지금 배우면 되는 거야. 할 줄 알게 되는데. 어느 학원에 다녔든 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연립부등식 이런 거 정도 할 줄 알면 되고 이제 뭐 그거 없나? 3개짜리 뭐 있다. 자 7번 하나만 좀 조심하면 돼요. 자 7번 보시면 3x 빼기 2가 2x 더하기 1보다 작고 이게 4x 더하기 3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러면 자 질문 요런 부등식 풀 때 어떻게 풀어야죠? 네? 3개짜리는 어떻게 풀어? 원래 이게 방정식일 때는 둘둘 짝 지우는 거 내 맘대로 해도 돼. 근데 x는 부등식 할 3보다 때는 작다. 무조건 앞에 거 2개랑 뒤에 거 2개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잘 봐. A가 B보다 작아요. A가 C보다 작아요.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2개 짝 지으면 B, C의 관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안 나와요. B랑 C랑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서 이렇게 잡으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어떻게 잡는다?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잡아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풀면 돼요. 그럼 똑같아. 아까 한 것처럼 이거 풀면 어떻게 나와? x가 3보다 작아요. 이거 풀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요. 그럼 사실 수직선에서 이렇게 그리긴 하겠는데 사실 이거 머릿속으로 하면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되니까 공통 부분이 어떻게 된다? 공통 부분 x가 마이너스 1과 3, 4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끝나겠죠. 네. 자, 이렇게 푸는 거를 뭐라고 한다? 1차 부등식을 푼다고 해요. 물론 실제 교재에 들어가면 여기 플러스 알파로 뭐 해조건, 판별 이런 것들이 붙을 거야. 조건, 해석 이런 게 붙겠지. 근데 당장 푸는 건 이 정도 레벨이라고. 나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거야. 이 정도 레벨을 가르쳐 놓고 시험을 그딴 거네? 앞뒤가 안 맞죠? 왜? 이것만 말했어요? 지금 교과서에 문제 다 읽은 건데? 그래요? 근데 1차 부등식에 지금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놓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되니까 내가 좀 열받는 거야. 항상 얘기하지만.
angry. 자, 근데 물론 학교에서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얘기를 해줄 건데 한번 봐봐봐. 여기서 이제 추론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양이 적어서 그래. 근데 실제 학교 시험은 추론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항상 공교육의 문제가 그런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과서는 되게 착해. 교과서만 근데 배우면 수능을 못 치는 거지. 물론 학교는 최소한의 기초가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 그럼 여기서 해석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18번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 해가 없다 또는 해를 만족하는 정수 개수가 몇 개다. 오히려 역으로 미지수가 깔린 식을 주고 조건을 그런 식으로 해의 조건을 줘서 또 판별하거나 범위 구하는 문제가 나오지. 이거 방정식 할 때도 했고 계속 하고 있는 짓거리. 가장 기초적인 변형까지도 교과서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나와요. 자, 교재 8쪽에 있는 프린트 8쪽에 있는 18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2x 플러스 a가 3x 플러스 2보다 큽니다. 라고 돼 있고, 지원해서 들어야 돼. 네. 쉽다고 편하게 들으면 안 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추론문부터. 요런 애가 나왔어. 질문해보자. 요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 여기 a가 있다 보니까 얘가 예쁘게 얼마라고 숫자라고는 안 나오겠지. 그래서 풀 수는 있잖아. a-2. 자, 얘 풀면 어떻게 나와? x는 a-2. x가 a-2보다 적다. a-2보다 작아요 라고 나오죠. 네. 뒤에 거는 x가 2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다라고 나와. 그 다음 이제 내가 상황을 몇 가지 해볼게. 지금 문제 1번. 자, 지금 원래 교재에서는 해가 어떻게 되길 바란다? 없길 바랬어. 이런 것도 조건이 될 수 있고요. 뭐 1번 예를 들어서 해가 정수인 해가 이 범위에 있는 정수인 해의 개수가 예를 들어 3개다.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야. 요 두 가지 정도 할 줄 알면 되거든. 자, 한번 볼게요. 일단 푸는 법은 수직선을 그리는 거야. 자, 수직선을 그리면 요 놈은 고정이지. 봐봐. 연립하는 두 부등식 중에서 2보다 크다는 고정이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얘가 고정이라고. 네. 그리고 얘는 봐봐. a 빼기 2니까 a에 따라 움직이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안 조여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위치를. 고정을 안 시킨 거야. 그러면 지금 본 것처럼 a 빼기 2가 있고 이거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공통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생기면 해가 있는 거지. 그럼 이걸 오른쪽으로 옮길수록 해가 여전히 있겠지. 그럼 재훈아, 겹치는 거 없애려면 어느 쪽으로 보내야 돼, 얘를? 얘를 어느 쪽으로 보내야 돼? 이 a 빼기 2를 어디로 보내야 돼? 그치, 왼쪽으로 보내면 돼. 그럼 왼쪽으로 보내서 어디까지 보내면 돼? 2보다 뒤에. 이렇게 보내면 되겠지. 그럼 이제 수직선이니까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있는 애보다 커, 작어? 작으면 되는 거야. 4보다 작아야 돼, 얘가. 그래서 a가 그렇지 4보다 작아야 돼. 작으면 일단 돼.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하나 확인할 게 있어. 네. 같을 때는 괜찮아 안 괜찮아? 아니, 괜찮죠. 괜찮죠? 왜? 아니, 같으면 겹치잖아. 같으면 겹치는데 둘 다 같아져서 예를 들어 얘가 4가 돼. 그럼 얘가 2잖아. 네. 2보다 크다랑 2보다 작다가 같은 게 있어? 2보다 작다와 2보다 크다는 2를 둘 다 안 가지고 있으니까 네. 2를 실제로 위치는 겹쳐도 사실상 겹치는 값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지니까 해가 없죠. 그래서 여기 등호 여부를 마지막으로 꼭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경계값을 체크하면 돼.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정수인 내가 3개 되게 해달래. 그럼 잘 봐봐. 똑같은 느낌으로 할게. 수직선을 그리고 A가 없는 2보다 크다는 걸 먼저 그렸어. 그러면 여기서 정수인 해가 3부터 들어오지. 그리고 4가 생기겠지? 그리고 5가 있겠지. 맞아 아니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정수인 해가 몇 개? 3개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3개는 가지고 싶은 거야. 그리고 얘는 가지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지. 그래야지 공통 부분에 있는 정수가 몇 개가 돼? 그래서 a 빼기 2가 어떻게 되길 바란다? 5랑 6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 아 그러면 a 빼기 2가 5보다 크고 6보다 작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뭘 마지막으로 체크하라고? 경계를. 자 얘가 여기 가면 구멍 뚫렸으니까 5가 빠지지. 네. 그러니까 얘가 5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5가 되면 안 되니까 빼겠지. 네. 안 쓰면 돼. 6일 때는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요. 6일 때까지는 괜찮지. 왜? 6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순간 6이 들어오니까 안 되지. 네. 그래서 여기 등호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되지. 그러면 A 범위가 얼마와 얼마? 7과 7과 8 사이가 정답인 거야. 이렇게 풀면 아 연립 범위시다. 당신이 다 푼 겁니다. 다 배운 거예요. 이거야.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푸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연립하는 거 관련해서 오히려 역으로 미지수를 준 상태로 식을 주고 대신에 해의 조건을 주는 거예요. 해의 조건에 맞춰서 푸는 걸 설명합니다. 이해돼? 네. 할 수 있겠지? 자, 요렇게까지 하면 1차 부등식의 연립 부등식 내용 끝났어요. 아우, 잘했습니다. 와. 진짜야. 이런 거 하나씩 끊어가면 되게 간단해. 이제 요런 걸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 우리 할 건데 기초를 먼저 다지고 가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내용 해볼게요. 절대값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절대값 DLC. 사기 싫었는데 샀어. 엄마가 사줬어. 공부에 DLC를 붙여놨어. 그치? 열받게. 그래, 샀으면 해야지. 자, 또 플레이를 해볼 건데, 자, 보통 절대값이 나오면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해보자. 한번 물어볼게.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야. 이거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어떻게 풀어? 원래요? 아니, 그러니까 답을 먼저 말해봐. 답은 알 거 아니야.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면 x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가 어. 크고 그거 4보다 작고. 왜 그렇게 된 거야? 머릿속으로 수직선을 그렸어? 아니요. 그러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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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넣으면 대충 그런 것 같아? 네. 그래 맞아요. 원래는 이제 보면 자 무슨 얘기인지 설명할게요. 이게 절대값을 벗겨야 부등식을 풀 수 있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기본적으로는 계산으로 풀려면 절대값을 벗겨야 돼. 절대값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절대값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얘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하네? 내가 시나리오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봐봐. x가 0 이상일 때는 어떻게 나와요? x가 0 이상일 때는 그대로 나와서 x가 4보다 작다 되니까 둘을 합치면 최종적으로 범위가 어떻게 돼? 0부터 4다.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리고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음수면?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양면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니까 요 둘의 공통범위 구하면 이렇게 돼서 이 둘을 어떻게 한다? 합치면 누가 나와? 정답으로 x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나오는데 이 식권이 계속 하니까 열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몇 번 해볼지 알겠다. 야, 그러니까 절대값 뭐 x 빼기 3이 2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푸는 거야? 재훈아. 지금 이렇게 되는 걸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안 쓰고 이 범위 쪽에서 안 풀고 어떻게 푼다? 이걸 보면 바로 어떻게 한다? x 빼기 3이 얼마 사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라고 하기로 이제 몇 번 해보고 이 빠른 쇼컷을 외워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런 거 이렇게 풉니다. 외워야 돼. 알겠어? 재훈아. 그럼 반대로 x 빼기 3이 5보다 크다면 어떻게 풀어? 작다의 반대 부분이겠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x 빼기 3이 5보다 크다 또는 x 빼기 3이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푼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푸는 건 여기 말한 것처럼 어떻게 푼다고? 원래 푸는 건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 범위 쪽에서 정리해서 풀어야 돼. 근데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외워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좀 예쁘게 정리해줄게. 잘 봐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절대값 A가 뭐 자연수, 뭐 양의 정수, 그러니까 양의 정수라고 하면 정수가 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양의 양수 스몰 a보다 작다가 되면 어떻게 푼다고? 재훈아 어떻게 푼다고?
A가 라지 A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마이너스 스몰 a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스몰 a보다 작다. 작은 a보다 크고 큰 a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 a가 양수 a보다 양수예요. 크다는 어떻게 된다고? A보다 크고 a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A보다 그치, 음수인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작다가 되지. 사실 수직선 그려보면 이해가 되긴 해요. 맞죠? 이거는.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어때? 이것도 매번 범위 막 쪼개서 푸는 게 아니라 외운다고.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해가 막 식으로 증명 안 해도 수직선을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 절대값 A가 원점에서 거리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 절대값 A가 원점에서 거리인데 이 원점에서 거리가 A인 지점이 A랑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B인 지점이 B랑 마이너스 B랑 있을 거야. 그치? 재훈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값 A 거리가 A보다 작으려면 요 사이 구역인 거고 맞지? 네. A보다 크려면 요 바깥 구역이다 해서 요 두 개가 나온 거잖아.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돼? A보다 크고 A가 스몰 A보다 크고 스몰 B보다 그렇지. 요 구역이거나 아니면 요 구역이지. 네 맞아요. 그치? 정확하게 알고 있길래 내가 그냥 해준 거야. 잘했어. 눈치를 잘 챘어요. 그림 보면 이해가 되죠? 거리상 A보다 멀고 B보다 작은데 이 오른쪽에 하나 나오고 왼쪽에 하나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이걸 보면 항상 이렇게 바로 써야 돼. 라지 A가 스몰 A와 스몰 B 사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스몰 B와 마이너스 스몰 A 사이다. 이렇게 만들면 돼.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매번 버벅대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걸 일단 빨리 푸는 법을 배우고, 그럼 이제 빨리 푸는 법 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자, 앞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서 10번을 푸는데 이걸 범위 쪼개가면서 풀고 있으면 궁디를 발로 주차해 보니까 그런다는 얘기 알겠어요? 발로 풀고 있으면 네? 궁디를 발로 주차 빈다고 임마. 그거 몰라? 아니, 그건 아닌데 뭐 하면요? 이거를 범위 나눠서 하고 있으면 이거 그럼 바로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한다고? 보자마자? 범위 나눠요. 아니 범위 안 나누고 이렇게 쓰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아 그런 거예요? 네, 이런 범위 나누는 게 처음 방법인 건데 그렇게 하면 시간 아까우니까 이렇게 하라고. 여기 지금 외워서 하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2x가 어떻게 돼? 양 세 변에다 1 더하면 마이너스 4와 6 사이니까 x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이다. 이렇게 세 줄로 풀라고. 이걸 막 아까처럼 내가 범위 나눠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이거 지금 설명해주고 외우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어? 네. 에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지금 보면 다 그렇게 풀면 돼요. 밑에 있는 것도. 그래서 일단 하나 제한이 이렇게 한다 쳐. 그러니까 갑자기 얘들이 야 그러면 2개짜리 내자. 그래서 12번을 들고 왔거든. 12번. 너 이거 이 프린트 지금 빨리 펴. 프린트. 지금 이 번호들은 다 프린트에 있는 건데 필기를 왜 안 하고 그렇게 손이 유유자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한데 쓰기도 해야 돼. 자 12번 한번 보자. 이수야 이런 거 풀어본 적 있지? 이거 어떻게 풀었었어? 이건 범위 나가는데. 그치 이거 범위 나눠서 푸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바로 한 방에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얘는 하나만 있을 때야 그치? 요건 쉽게 한 방에 했다고. 근데 얘는 이제 2개니까 어떻게 하겠어? 범위를 나눈다. 근데 범위를 어떻게 나눠? 기준이 어디야? 절대값이 0 되는 것 전후로 부호가 바뀌잖아. 그럼 얘는 기준이 요 안에가 0 되는 값이 얼마야? 재훈아? x가 0 될 때가 x가 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x는 0이 기준이고 자 요거 0 될 때가 언제야? x가 1일 때지. 그러면 구간을 어떻게 쪼개느냐? 모든 실수 범위를 세동간이 되는 거야. 요 기준에 따라 0일 때와 1일 때 기준으로 쪼개면 구역이 총 몇 개가 생겨? 구역이 1번, 2번, 3번 3개 생기지. 자, 그래서 1번 x가 0보다 작을 때는 둘 다 음수야. 그럼 음수니까 절대값 벗길 때 어떻게 벗겨? 마이너스 붙여서 벗기지.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지원아 이렇게 푸는 거 알겠어?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 x가 얼마보다 커요? 잠시만요. 마이너스 1이요. 그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 범위에서 요거니까 최종 범위 정답은 x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으로 나오겠지. 요 둘을 연립하는 거야. 합쳐야 되니까. 요게 전제된 상태에서 얘를 푼 거니까. 자 2번. 2번 구역은 x가 0 이상 1 미만이야. 그러면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걸 푸는데 막상 푸니까 어떻게 돼? 지워지면 1이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아까 배웠지? 아까 했잖아. 재훈아 이거 뭐야? 0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래. 그럼 해가 무수히 많거나 특수에 나오는 상황이지? 어떻게 돼?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x에 뭘 넣든 간에 얘가 0이야. 그럼 2보다 작아 커? 커요. 0이 2보다 크다고? 작아요. 작지? 그러니까 내가 x에 뭘 넣든 간에 x가 올라가요. 0 돼서 해가 무수히 많다야. 그럼 이 범위에 있는 해가 모두 되는 거니까 이 범위가 싹 다 된다 안 된다? 싹 다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집중해. 30분 수업 제대로 듣고 있으면서 집중을 이렇게 못하고 몸을 비빌 거야. 자, 세 번째. 32분이에요. x가 1 이상이면 어떻게 돼? 뭐? 둘 다 부호 따지고 있었잖아. 둘 다 양수지. 네. 그럼 그대로 나오겠지. 필기하고 있냐?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요 둘의 공통범위 구하면 x가 1부터 2까지야. 그럼 최종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셋을 합치면? 지금 내가 이거 케이스 나눠서 각각의 상 범위에서 구했잖아. 그럼 전체 실수 범위에서는 이 세 개를 합치면 되겠지? 네. 합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부터 쭉 어디까지? 자,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0까지 가고 0부터 1까지 가고 1부터 2까지 갔으니까 다 합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돼. 요딴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다고. 이해가 되세요? 언더스투드. 이게 그러면 범위를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라는 걸 이해를 했다고 치면 아파 씨. 에휴 힘들어 씨. 자 됐는데 자 이거를 이제 살을 이제 보통 붙이는 방식을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원래 범위 나눠서 풀면 무조건 돼요 이제. 그러니까 범위를 나눠서 풀면은 웬만하면 되는데 이게 범위 나눌 때가 은근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려. 지금도 시간이 빨라 오래 걸려? 오래 걸리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접근을 해. 최근에는 이제 요즘에는 아니고 원래 이제 하는 건데 좀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부등식을 일종의 함수로 또 풀어요. 그걸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 중요해. 진짜 중요해. 들어봐. 자, 요거를 요렇게 안 풀고 어떻게 푸냐면 y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1이라는 그래프가 있고 y는 3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보다 어떻게? 아래쪽에 있거나 같은 쪽에 있는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지난 시험 범위 할 때 함수 방정식 왔다 갔다 했었잖아. 그치?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 건데 부등식에서도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1차 이상이 좀 복잡해지면 이게 더 편해지거든.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요. 보세요. 물론 이거 그릴 때 범위 쪼개긴 하는데 그 그림도 좀 빨리 그리는 거야. 잘 봐봐. 얘가 x가 충분히 자 재원아 집중. 요 그래프에서 x가 충분히 작으면 어차피 이 안에 값이 다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x니까 기울기가 얼마짜리가 그러죠? x가 충분히 작을 때는 기울기가 얼마짜리? 얼마짜리? 마이너스 2짜리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야. 그러다가 0, 지금 아까 식세운 거 보면 알겠지만 0과 1 사이가 되면 얘는 그대로가 플러스로 바뀌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야.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 근데 범위가 좀 바뀌다 보면 한 놈은 플러스 되고 한 놈은 여전히 마이너스겠지.
하나가 관문 하나만 통과할 거 아니야.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x랑 플러스 x 하면 기울기 얼마? 기울기가 0인 게 돼. 그러다가 다시 또 지나가면 둘 다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그대로 나오면 x랑 x 빼기 1 그대로 나오면 기울기가 2가 되겠지. 그리고 이 바뀌는 지점은 각각이 0일 때지. 그래서 0 집어넣으면 이 점좌표 얼마 나와? 0,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1 나와요. 저기 없어. 자, 그리고 1 넣으면요? 1 더하기 0에서 여기 x에 1 넣는 거야. 1 넣으면 얘 0 되고 얘 얼마 돼? 1 되니까 1, 0 되는 이런 그래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식으로 안 풀고 그냥 기울기만 빨리 쏙 빼먹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 자, 그리고 잘 봐. 이 상황에서 y는 1,1이지. 여기 경렬수 나네. 자, 이 상황에서 제 얼굴 보고 있으면 이렇게 집중 좀 해, 너, 씨. 이 상황에서 잘 봐봐. 자, 얘도 기울기가 2잖아, 그치? 맞아, 아니야? 자, 이렇게 된 상황이야, 맞니? 여기서 y는 3을 긋는 거야. y는 3이 있어. 그래서 y는 3보다 이 하얀색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는 구역을 구하는 거니까 같거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럼 이 교점 구해야 되잖아. 교점 어떻게 구해? 지금 기울기 2지. 그러면 한 칸, 두 칸이지. 그래서 여기 x좌표 얼마?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도 한 칸, 두 칸일 거 아니야? 그래서 1에서 1 더해서 얼마? 2. 요렇게 풀면 식으로 푸는 과정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래프로 푸는 거야. 너 씨 어디부터 안 된 거냐? 정확히 얘기해. 범위 나누는 건 돼? 식으로 아니, 다 됐어요. 식으로 하는 거만 돼. 기울기가 기울기. 기울기 이거는 이런 거야. 어차피 이게 충분히 작으면 봐봐. x가 충분히 작으면 둘 다 음수일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마이너스였다가 앞에서부터 하나씩 플러스로 바뀔 거라고. 아니 이거 식으로 범위로 할 때 똑같았잖아. 봐봐. 0보다 작을 때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이거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일 거 아니야. 네. 기울기가.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라고? 기울기. 마이너스 2. 1차항에 원래 중학교 때 배웠지? 직선에서 1차항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그 얘기야. 그리고 요때는 x 앞에 얼마 있어? 0 있지? 이게 기울기라고. 0. 그리고 요때는 어떻게 됐어? 2x 됐지? x 앞에 숫자 얼마야? 둘 다 플러스로 나오면 x랑 x 빼기 1로 나오니까 2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2라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푸는데 이해 안 되면 아저씨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범위로 푸세요. 넌 손이 고생이 그냥. 요거는 이제 시간 줄이는 사람들한테 도전 필요한 얘기고 요거 일단 할 줄 알면 돼. 알겠어? 자, 한 번 더 해볼게. 오늘 2차 부도시까지 못 가도 되니까 한 번 더 해볼게. 이게 극한 직업 맞아. 원래 이게 기초를 학교에서 해주고 나면 심화를 학원에서 해주면 되게 좋거든? 근데 기초도 학교에서 잘 안 해주는, 지금 안 해준 게 아니지. 아직 진도를 안 나갔을 테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나왔어? 그게 무슨데? 3차. 3차 이제 하고 있어? 나 시작했네? 했어요, 거의. 아, 그래도 그 3차 끝났어? 하고 있어요. 어? 연립방식 하고 있어요. 연립방식 하고 있어? 너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학원 수업에서 들은 거 좀 써먹어. 선행하고 가는데 왜? 학교 수업 그럼 잘 듣겠네. 다 알겠네. 아는 얘기만 하시겠네. 학교 수업은 잘 들려? 안 듣는구나. 재훈아, 빨리 봐. 이거 하자. 쌤이 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 그래. 나도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아, 쌤 말고요. 아니, 나는 너야. 난 다 이해했어. 너는 내 얘기한 거 아닌데 난 네 얘기했다고. 지금 네가 머리 그렇게 쥐어 뜯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 말라고 좀! 자, 요거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그러면? 재훈아, 똑같은 식으로. 일단 제대로 푸는 법부터 해볼게. 식으로 풀면 어떻게 푸는 거야? x 범위가? 알겠어요. 내가 말했잖아. 기준점을 먼저 잡으라고. 기준점이 어디야? 1점이 어디에요? 이 안에 값이 0 되게 하는 x 값이요. 네, 2x, y, x는 0. 이거 0 되게 하려면 x가 얼마야? 니가 좀 제대로 보라고. 3이요. 그치? 이렇게 해서 전체 실수 범위에
구간을 0, 3 끊으면 구간이 몇 개 생긴다고? 3개요. 3개.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한다고. 그럼 1번은 어떤 구역이야? x가 0보다 작지? 네. 그러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지?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마이너스 1씩 곱해서 나오겠지? 그래서 어떤 애가 나온다고? 이런 애가 나오겠지?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가 어떻게 돼야 돼? X.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네. 그러면 요 둘의 공통범위 구하면 어떻게 돼? 0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의 공통범위는 뭐냐고? 이거겠지? 이렇게 구한다고. 이렇게 3번 하면 돼. 자, 2번은 어떻게 돼? 2번. 야, 이거 너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하는 거다. 너 제대로 들어라. 진짜 겁나 제대로 읽고 있는데요. 그니까 0부터 3까지지? 네. 그러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그냥 1 같은 거 너무 말잖아. 양수요. 얘는 네, 양수요. 1 빼기 마이너스 3하면 마이너스 2니까 음수겠지. 양수. 그래서 얘가 양수, 얘가 음수지. 그래서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지?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했듯이 0 곱하기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래. 자, 질문. 이거 특수에 나오겠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x에 뭘 넣든 간에 얘가 얼마 나와? 0 되지? 네. 0은 7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은데 크다고 했으니까 맞아, 안 맞아? 안 되지. 만족하는 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해가 어떻게 된다? 없다. 아, 이거 아까 그래서 설명한 거잖아. 아까 그 중학교 거 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준 거 아니야. 이거 원래 그냥 막 설명해도 되는데. 맞지? 이해됐어? 막 설명하면 안 들려. 아니, 보통은 중학교 걸 알고 있으니까 막 설명해도 애들이 이해한다고. 널 위해 좀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네가 집중해줘야 돼. 너한테 맞춰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됐어. 맞아,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요 범위에서는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애가 없다는 거야. 네. 그 다음 3번. 마지막 구역은 x가 3 이상일 때지. 자, 그럼 둘 다 양수니까 둘 다 그대로 나온다고. 맞아, 아니야? 이렇게 나와. 그럼 풀면 2x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요 둘의 공통범위 구하면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5보다 크거나 같다의 공통범위는 5보다 크거나 같다겠지? 그래서 답이 정답이 어떻게 돼? 정답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거란 말이야.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요. 되게 오래 걸린 거야 이거. 이수야 이거 풀었어? 잠깐만. 지금 막 하고 있던데? 근데 다 틀렸어요. 자, 한번 보여줄게. 봐봐봐. 빨리 푸는 거 볼게. 야, 이거는 이수를 위한 풀인데 잘 봐봐. 이수야, 원래 진짜 빨리 풀면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일단 점을 찍어. 어떻게? 영상을 넣겠지. 얘 하나가 0 되게 찍어 적는 거야. 0 넣으면 얼마가 돼? 요 함수가? 0,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니까 3이지. 네. 그러니까 점을 0,3을 찍어. 그 다음 두 번째 3 넣으면은 얘가 0 되고 얘가 3의 절대값이니까 또 3,3 지나지.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직선을 어차피 다 직선이니까 1차 함수기 때문에 직선일 거 아니야. 연결해. 그리고 x가 충분히 작으면 기울기가 얼마? 2.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충분히 크면 기울기 얼마? 2. 2란 말이야. 그리고 y는 얼마를 그어? 마이너스 7. y는 7을 그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하얀색 그래프가 이 파란색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거니까 어느 구역이야? 여기랑 여기니까 요 두 점만 찾으면 되겠지? 네. 근데 요 두 점 어떻게 찾는다? 지금 4칸 올라갔으니까 2칸이겠지? 네. 4칸 올라갔으니까 2칸이겠지? 그래서 x범위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다. 아, 이해하지? 저 차이가 안 거기 되니까. 있어서 틀렸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작다 또는 5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사실 똑같은 풀인데 요 풀이보다 저 풀이가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을 하면 좋아. 자, 그래서 하나 더 보여줄게요. 요 스타일이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잘 안 내고
좀 이제 귀찮아지게 되는 것까지 보여주자면 예를 들어서 그 16번에 3번 같은 거래요. 아 물론 재훈아 범위 쪽에서 풀면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들여서라도 범위 쪽에서 푸는 것도 나쁜 풀이는 아니야. 맞추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 알겠지? 네. 저번에 진짜 쥐어 뜯고 싶네. 발가락 확 밀어주고 싶네 진짜. 아니 이제 애들이 기겁게 하는 거 이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그 그래프 그리는 거를 서술형에서 쓰면 안 돼요? 써도 되지. 아 써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2차함수 가서는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 아 섞었다고 하면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 그냥 그래프 그래서 풀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 그래요? 상관없어. 자 보여줄게 봐봐요. 이건 어떻게 풀까? 절대값 x 빼기 2가 있고 더하기 6한 게 2x보다 작거나 같대. 자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얘를 넘기겠지? 그럼 우리가 이걸 풀 때 일단 전제가 뭐야? 얘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있어 없어? 없죠. 왜냐면 이건 0 이상인데 얘가 0보다 작아지면 말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뭐 1번 2x 빼기 6이 0보다 작을 때는 해가 있다 존재한다 안 한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거 푼다고 하면 아까 했듯이 2번 이제 그래서 2x 빼기 6이 0 이상이라고 치면 아까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해서 풀 거 아니야. 그래서 왼쪽 2개 풀고 오른쪽 2개 풀고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를 그냥 그래프를 그려버리는 거야. 잘 봐. y는 절대값 x 빼기 2 그래프 어떻게 그려? 재훈아? 재훈씨 네. 내가 설명했었어. 전체 절대값 씌우면 접어 올리는 거랬지. 네. 그래서 이렇게 y는 x 빼기 2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얘를 접어 올려서 어떻게 된다? 이런 그래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지? 자 여기서 봐봐. 이 상황에서 이쪽에 마이너스 2,6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어. y는 2x 빼기 6이야 얘가. 그럼 여기 3,0 지나겠지. 맞아 아니야? 그치? 자 이렇게 그은 다음에 뭘 원하는 거야? 빨간색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 교점 구해서 그 다음 붙어줘. 그럼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해를 하면 그러면 y는 x 빼기 2랑 y는 2x 빼기 6이랑의 교점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맞니? 네. 그 교점을 구하면 이 좌표가 얼마가 나와? 4가 나올 거야 4가. 맞지? 요 교점 좌표가 4,2거든? 아 네. 4,2야. 그러면 정답은 요거보다 커진 x값이 커지면 빨간색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정답이 x가 그냥 얼마다? 4 이상이다. 이렇게 풀면 시간이 되게 별로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로 푸는 법은 장점이 뭐냐? 시간 단축이야. 단점은 뭘까? 그래프 못 그리는 놈은 못 써. 그게 단점이지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까지가 아마 이제 거의 내신에서의 끝이라고 보면 돼. 재훈아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래프 그리는 거 아직 못하겠지? 그럼 못해도 범위를 아는 건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활용 문제 같은 게 있는데 뭐 이거는 하나 그냥 해보면 되는 거라 해볼게요. 힘들어. 힘드신가요? 힘드신가요? 힘들지.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일까? 전 잘 모르겠어요. 난 알겠는데. 자 전 좀 알려주세요. 이거 중학교 때도 비슷한 거 했거든? 와. 그치? 근데 중학교 때 이거 되게 많이 틀렸을 거야. 22번 한번 볼래? 이 의자에 뭐 살아남는 그거랑 비슷한 거지. 교회 의자. 근데 잠깐만. 근데 별거 아닌데 천천히만 하면 돼. 알겠지? 한번 보여줄게 내가. 자 이거 보통 이거는 문자를 2개 잡고 풀면 차라리 좀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문자를 2개를 잡고 소거를 시키면 돼. 보통 이런 거 하면은 부스 개수랑 학생수 이런 거 있지. 의자 개수랑 사람 수. 이게 헷갈리는 건데 그걸 한 방에 한 문자로 표현하기 힘든 거고. 자 봅시다. 자 학생을 내가 지금 문제에서는 부스 수 구하는 거니까
자, 체험 부스의 개수를 일단은 x개라고 하고 학생 수를 y명이라고 할게. 됐지? 됐니 재훈아? 네. 자 그럼 봐봐. 체험 부스 하나에다가 4명씩 배정하면 10명이 남는다. 저기 밑줄 긋고 그럼 그 식으로 세우면 x개의 부스에 4명씩 넣었더니 10명이 남는 게 학생 수다라는 식 하나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자, 한 체험 부스에 4명씩 배정하면 10명이 남는다는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게 중요한데 이 체험 부스에 6명씩 배정했더니 다 되는데 한 개만 5명 이하가 배정이 된대. 그러면 6명씩 x-1개가 들어갔겠지.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부스는 5명 이하가 배정되니까 더하기 0부터 5까지인 건가요? 근데 모든 체험 부스에 학생이 배정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0이 안 되고 1부터겠지. 맞아 아니야? 이게 지금 똑같이 또 학생 수 y라는 거야. 그럼 y라는 애가 실제로 부등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최소가 얼마? 최소가 1 더한 상황인 거고 최대가 얼마야? 5명 있는 거겠지. 분명히 학생 수가 5명 이하가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부등식인데 내가 등식으로 대충 만들어서 그림으로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렇게 된다. 부등식으로 세우면 이렇게 해놓으면 1번을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지. 이 상태에서 이제 1번에서 y 대신에 얼마? 4x 더하기 10을 여기 쏙 집어넣으면 부등식이 완성이야. 1차 부등식, 연립 부등식. 그래서 이제 풀면 앞에 거 먼저 풀면 6x 빼기 5가 4x 더하기 1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2x가 15보다 작거나 같다, x가 2분의 15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나오고 뒤에 걸 풀면 4x 플러스 10이 6x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해서 2x가 크거나 같다 11, x가 2분의 11 이상이다가 나와. 그래서 이 둘의 공통범위 구하면 정답이 얼마가 나온다? x가 2분의 11 이상 2분의 15 이하. 자 그럼 이게 몇 개인 거야? 5.5개인데 사실 그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5.5개보다 커야 되니까 6개 가능하고요. 7.5개보다 작아야 되니까 7개도 가능하겠죠. 정답이 6개 또는 7개가 됩니다. 근데 이거 중학교 때 했거든? 중학교 때는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예쁘게 안 했지만 그냥 했어, 그치?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한 거야, 이 내용을. 근데 그때 못했을까봐 한 번 더 해줍니다. 얼마나 착해요. 굳이 이렇게 친절하게 한 번 더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1차 부등식 끝났어. 아, 오래 걸렸네, 생각보다. 12분. 자, 12분 남았는데 2차 부등식을 그래서 매우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2차 부등식 기본 개념이 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갈 건데 2차 부등식은 일단 내가 2차 부등식을 풀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연립 부등식이 붙겠지. 맞아 아니야? 근데 연립 자체는 쉬워요. 왜? 지금 한 것처럼 연립 자체는 적층을 해서 다 같이 지나가는데 구하면 되는 거라 쉽단 말이야. 그리고 절대값도 지금 한 것처럼 범위 나눠서 풀면 되니까 그냥 1차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재훈아 2차 부등식 풀 줄 알아 너? 아니요. 근데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느냐? 그래프로 풉니다. 알겠어요. 일단 빨리 할게요. 빨리. 엄마는 뭐 한마디 안 하네. 싸가지 없는 새끼. 아니, 선생님이 말하고 계셔가지고. 제스처 해줬잖아. 따봉하나 해줬잖아. 원래 이모티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고마워 뭐 이런 이모티콘 하나 그냥 말 안 하고 그지? 기억 시옷. 개새끼. 왜? 아니야. 기억 시옷. 자 합시다. 감사. 2차 부등식 할 건데 이것도 간단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했잖아. 아까 우리가 미리 맛을 봤는데 부등식 풀 때 좀 복잡하면 어떻게 풀는 게 좋다고? 그래프로 풀면 좋아. 그럼 예를 들어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인수분해해서 막 부호 따지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로 해버리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라는 이차함수 그릴 수 있잖아. 그리고 y는 0 그릴 수 있잖아. x축이지. 그래서 요걸 그려서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구역을 구하는, 위쪽에 있는 x값 범위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요 그래프 어떻게 그려?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x 빼기 3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면 이차함수가 어떻게 생겼지?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마이너스 1과 3을 지나는 요런 이차함수가 생겨. 그럼 재훈아 질문.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큰 범위가 어디야? 어느 쪽에서 x축보다 커? 여기 왼쪽 부분이랑 오른쪽 부분에서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지. 그럼 정답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서 작은 놈보다 작다, 작은 근인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큰 근인 3보다 크다라고 나온다. 양쪽 날개 부분이 나오는 거야. 맞아 아니야? 자, 다시 2차 부등식이 0 이상이다를 풀면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양쪽 날개 부분이 정답이겠지? 그래서 왼쪽 해보다 작은 해보다 작다 또는 큰 해보다 크다가 된다는 거야. 두 번째 비슷하게 x 빼기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풀래.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x 빼기 1, x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럼 이게 2차 함수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 1과 3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죠.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아니 이거 인수분해 어려워? 아니 2차 함수만 보면 막 2차 함수 그릴 수 있잖아. 그래도 이 정도는 일상 찍는 거 못하진 않잖아. 조용, 집중. 저 아무 말 나는데 왜 조용히 해요? 표정으로 말하길래 얼굴로 말하고 있길래 하지마 줘. 진짜 재밌어. 자, 이게 0보다 작은, 그러니까 0보다 작다니까 y는 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가 언제야?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꼭지점. 여기 이 구역이죠. 그러니까 이 그 사이 구간 맞지? 골짜기 구간이지 맞지? 그럼 이걸 범위로 쓰면 어떻게 나와? 작은 놈보다 크고 큰 해보다 작은 범위로 나오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가 외우는 거야. 어떻게 외운다? 이렇게 된다는 걸 기반으로 그러니까 x 빼기 a, x 빼기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 나오면 그러니까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돼. 2차 부등식은 알겠어? 어떻게 답을 쓴다고? 0보다 크다는 왼쪽 양쪽 날개 부분이니까 작은 애보다 작다, 큰 애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치면 x가 작은 애인 a보다 작다 또는 큰 애인 b보다 크다가 정답인 거고, 만일에 부등식이 0보다 작은 걸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생겨서 쭉 잘려서 아래쪽인 거잖아. 그래서 작은 애와 큰 애 사이잖아. 그러면 x 범위가 a와 b 사이예요 라고 외워서 푸는 거야. 근데 외우는 과정이 뭐에 기반을 하고 있다? 그래프 기반의 부등식 해석에서 기반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외웠지. 그냥 외웠거나 아니면 설명 들었을 수도 있어요. 맞죠? 이 정도 설명 들어서 원래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넘어가서 교재 프린트물 9쪽을 보시면 자, 네가 풀 줄 알아야 돼. 24번, 25번 그냥 딱 풀어버릴게. 24번. 재훈아 봐봐. 이거 풀 거야. 네.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일단 인수분해 하지. 잘했어. 그 다음 어떻게 쓴다고? 그럼 여기서 0 되는 애가 4 더해가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쓴다고? 잘해. 어떻게? 작은 애보다 작다? 직선. 아니 요 상황에서 이쪽 두 부분이니까 작은 애보다 작다, 큰 애보다 크다 쓰라고. 네. 그러면 작은 애가 누구야?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붙었어. 또는 x가 어떻게 된다? 큰 해인 4보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은 애보다 작다, 큰 애보다 크다가 안 외워지냐? 지금 여기를 봐라 임마. 작은 애보다 작다, 큰 애보다 크다라고. 아우 진짜 그림을 그려놔도 몰라. 내가 영상 공개다 참고로 교과서는. 네? 너 혹시나 양재고 치고 들어온 애가 이거 보고 네 이름을 들으면 나 8반 정주영이다. 나 1학년 5반 정주영이다. 자 1학년 5반에 8반 정주영 시끄러워. 조금 못생긴 정주영이다. 그럼 일로 와. 여기 봐봐. 얘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됐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5가 해가 되고 얘가 0 된다는 해가 1이지. 예.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작고 1보다 커요. 그치? 마이너스 5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예. 중간에 낀 애가 답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2차 분식을 푸는 법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 이제 특수에만 설명하면 돼. 특수에 다 끝내. 특수에만 하면 끝나. 나머지는 어차피 그냥 숙제 내면 돼. 나머지 활용이랑 막 연립이니까 그냥 하면 돼. 요까지만 하면 설명 끝난다니까. 그 다음은 이제 어차피 연립하거나 특수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본교시 하면서 더 얘기를 할 건데, 그리고 이 교과서 문제는 이제 충분히 푸는데 이제 특수에만 설명 들으면 돼. 자 얘들 2차 부등식도 특수에가 있어요. 특수에. 한번 물어볼게. 봐봐. 만일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잘 봐. 얘가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2차 함수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 보통 이게 어떤 상황이지? 판별식 d가 0보다? 0보다 어떻게 될 때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떠 있는 거잖아. 기억나지? 네. 지난 시험 보면 벌써 까먹으면 안 돼. 수능 때 나와. 네. 수능 얘기까지 꺼내야 돼? 자, 이런 상황이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예를 들어 부등식이 얘가 0보다 크다를 물어봤어. 근데 그럼 봐봐. x에 뭘 넣든 간에 항상 0보다 크죠? 그럼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x에 뭘 넣든 간에 항상 성립하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하죠. 자, 반대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0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해가? 잘. 해가 없다라고 쓰겠지. 없다라고 많이 놓고 잘은 뭐야? 이런 식의 특수해가 나온다. 아까처럼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특수해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살짝 더. 자, 예를 들어 그래프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해서 요렇게 1,0이란 점에서 접하는 그래프가 있다고 쳐. 그리고 이제 시험 이제 문제가 이제 약간 부등식 이렇게 나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다 크거나 같잖아. 작은 게 없잖아. 나도.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얘도 아까처럼 해가 어떻게 된다? 해가 무수히 많다인데 반대로 생각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어. 그러면 0보다 작은 건 없지. 같은 구역만 있지. 그럼 해가 어떻게 나온다? 해로 x는 1 하나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설명할게요. 보통은 구간으로 나오면 개수가 셀 수가 있어 없어? 실수인데 구간으로 나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크다라고 해가 나왔어. 그럼 이건 해가 몇 개인 거예요? 무수히 많은 거죠, 개수는. 범위니까. 맞아 아니야? 맞아요. 요거는 실제로 이제 무수히 많다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네. 모든 실수. 어차피 구간으로 나와도 무수히 많은 건 똑같아. 이거 지금 요렇게 나와도 구간으로 세면은 무수히 많은 건 똑같다고. 해가 개수를 셀 수가 없으니까.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 표현 좀 잘못하긴 했네. 무수히 많다는 표현보다는 모든 실수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해가 무수히 여전히 개수는 많은 거야. 바꿔야지 그러면. 자, 근데 만일에 해가 개수로 한 개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고? 구간으로 나오면 안 되고 지금처럼 점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상황 말고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외워두면 좋은 거야. 그래서 구간에서의 해의 개수는 무수히 많다가 맞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저 1분 나왔어요. 이거 1분 동안 딱 하나 풀게. 빨리 봐. 자, 안 나왔어요. 이거 듣고 가. 자, 27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래. 예. 자, 그럼 이거 칠판 봐. 집 사는 거 다 끝나고 해. 자,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서 2,0에서 접하는 애란 말이야. 네. 맞지? 근데 내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지. 그럼 0 되는 순간 빼고 다 괜찮지? 그럼 정답에 해당하는 게 딱 요때 빼보니까 답을 어떻게 써야 돼?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2일 때만 안 되죠. 왜? 2일 땐 0 되니까. 이런 특수애가 나온다. 알겠어? 네. 자, 인수분해가 안 될 땐 이런 특수애가 나와. 네. 그리고 하나 더. 저기 세트니까. 네. 자, 빨리 봐 그냥. 빨리 이거 지금 요 개념 설명하는 문제 2개 푼다고 금방 해. 그럼 끝나. 자, 29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대. 네. 요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꼭지점 좌표 어디야? 3. 1,2점. 네. 그럼 얘가 0보다 크대. 근데 0보다 큰 구역이 어디까지야? 전부잖아. 그럼 답이 뭐다? 특수애인 모든 실수가 나온다. 네. 네. 짝프랑. 오는 시간은 딱 안 맞추면서 가는 시간에 그렇게 칼같이 맞추면 모두 정말 꼴보기 싫어요. 아름답죠? 안녕히 계세요. 요 프린트 다 풀어와. 자습이에요? 자습인데 자습 시간에 아마 다 풀 거야 이거? 그러면 숙제 없는 거잖아. 그러면